그리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예외를 둔 만큼 일단 거래소가 별도 소속부를 두어서 관리하는 등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공시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공시 서류를 작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모험 자본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자금의 회수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IPO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IPO가 되려면 시장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수월한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물론 이번 대책을 통해서 많은 공급 문턱을 낮췄다 해도 여전히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이 넘어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장외 거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수 경로를 저희가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장외 거래에 대한 방안을 함께 강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와 10여 개의 증권사가 협력을 해서 비상장 준소 벤처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자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입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KOTC BB라고 명명되는 이번 거래 플랫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75개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투자자가 거래를 원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취해온 정책은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그리고 시장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에서 당연히 치러야 되는 대가는 역시 시장의 활력과 기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 파생 상품인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의 최소 거래 금액이 거래 한 단위당 1억 3천까지 오르면서 이것이 거래가 쉽지가 않다 하는, 즉 거래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지, 그 다음에 차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의 종류도 적고 단조롭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현선의 연계 기능, 즉 현물 시장의 지원 기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간의 노력을 통해서 건전화된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 상품의 활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현물 시장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표 파생 상품인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대한 소액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해지를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를 부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래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미니 선물 옵션 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니 선물 옵션 상품의 도입으로 투기 거래가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런 시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했던 제도들, 예를 들자면 개인 투자가 선물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의 예탁금이 필요하다, 예치를 해야 한다, 또 사전 교육을 50시간 받아야 한다, 모의 거래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사전적인 안정장치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장치를 통해서 과도한 투기 거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문제되었던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시장 가격을 교란시켰던 행위, 소위 말해서 스케일퍼라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동적으로 상한가 제도를 갖다가 움직인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는 더욱 강화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 붙였습니다만은 설명을 뭐 깊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또한 파생 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거래 수수료 체계도 저희가 개편할 예정입니다. 파생 상품을 통한 위험관리 수요에 대응해서 코스닥 개별 종목 주식에 대한 선물, 배당지수 선물, 유한화 선물 이런 다양한 상품도 신규로 저희가 도입하겠습니다. 즉 우리 파생 상품 시장은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제공을 해서 시장의 활력도 찾고 유동성도 늘려서 시장의 깊이를 더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목표인 것입니다. 15페이지 기대 효과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발표되는 세 가지 대책을 통해서 역시 투자 자금의 회수 경로를 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모험 자본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 회수, 재투자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모험 기업들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그러한 계기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험 투자 자본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성 있는 모험 자본 투자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그 저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현물 지원 기능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마지막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대책은 이상이 발표한 대책은 아주 신속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대책은 늦어도 6월까지 그리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개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신규 파생 상품 도입은 3, 4분기 중에 후속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15개 과제 그 이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혁회의를 통해서 발굴될 과제들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시장 개혁을 저희가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